안녕하세요. 한율다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사의 특징과 그리고 조사의 결합 순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조사에 대한 어려운 내용은 이전 영상들에서 다 공부를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그냥 한번 쭉 듣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듣기만 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사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조사는 단어이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조사를 단어로 분류하지만 조사는 자립성이 없습니다. 다른 단어들은 다 자립성이 있는데 그 혼자서 약간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조사는 문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밥을 먹어. 이 문장에서는 그 는이 나와 결합해서 사용됐고 을은 밥과 결합해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아주 정확한 문장입니다. 니은을 볼게요. 나 지금 밥 먹어. 여기서는 그 조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그런데 디귿을 볼게요. 는 지금 을 먹어. 여기서는 조사 는과 을 앞에 어떤 성분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상태가 되면 는과 을은 이 문장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문이 되죠. 정확하지 않은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는은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자립성이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와는 다르게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자립성이 없는 단어가 조사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볼게요. 두 번째 특징은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 형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의미는 같은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형태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이 형태라고 합니다. 이 형태는 조사에도 있고 그리고 그 어미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마이클은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다. 이때 은과 는은 정확하게 같은 성분입니다. 정확하게 의미가 같죠. 100% 의미가 같은데 형태가 다릅니다. 은은 앞단어의 마지막 말에 받침이 있을 때, 는은 앞단어의 마지막 말에 받침이 없을 때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의 을과 나는 만두를 먹었다의 를도 이 형태고요. 수박과 사과, 사과와 수박, 이때의 과와 와도 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연필이랑 지우개, 지우개랑 연필, 이때의 이랑과 랑도 이 형태예요. 그래서 받침이 있고 없고, 받침이 있고 없고,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특징이 있고,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일부 대명사와 결합을 할 때 대명사의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는 대명사 나와 그 주격조사 가가 결합한 형태인데 나 가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로 사용하죠. 그리고 내가, 이것도 대명사 너와 가가 결합한 형태인데 너 가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도 대명사 저와 주격조사 가가 결합한 형태인데 저 가로 사용하지 않고 제 가로 사용합니다. 물론 나가, 너가, 저가가 사용되는 그 상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표준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투리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는 대명사 나와 의가 결합한 형태, 내는 대명사 너와 의가 결합한 형태, 쟤는 대명사 저와 의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내게는 대명사 나와 에게, 내게는 대명사 너와 에게, 제게는 대명사 저와 에게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문들을 보면 조사가 그 대명사의 형태를 바꿨다는 걸 알 수 있죠. 조사의 네 번째 특징은 같은 의미의 조사이지만 문어체 조사와 구어체 조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어는 그 쓰기에 가까운 언어고 구어는 말하기에 가까운 언어를 말합니다. 예문을 볼게요. 나는 동생과 성격이 비슷하다. 나는 동생하고 성격이 비슷해. 나는 동생이랑 성격이 비슷해. 여기서 과, 하고, 이랑은 의미가 같습니다. 의미가 같은데 과는 조금 더 그 쓰기 느낌이 강하고 하고나 이랑은 조금 더 말하기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다.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다. 여기서도 에게와 한테는 의미가 같은데 에게는 조금 더 쓰기 느낌이 강하고 한테는 조금 더 말하기 느낌이 강합니다. 이 내용은 아주 쉽죠? 5번째 특징은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략되는 상황은 대부분 이제 구어체에서 말하는 상황에서 생략되는데 예문을 볼게요. 나는 오늘 밥 안 먹었어. 지금 밖에 비 와? 그거 나 줘. 나 지금 학교 가고 있어. 선생님 설명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 문장들에서는 각각 조사가 생략되었는데 이렇게 조사가 생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그 문장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죠. 그리고 이 문장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쓰기 상황이 아니라 말하기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대부분 구어체, 말하기 상황에서 생략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의 6번째 특징은 대명사와 조사가 결합된 형태가 구어체에서 그 말하기 상황에서 줄임말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난 오늘은 안 되겠어. 노래 제목이 널 위한 이별이야. 이걸 다 했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저는 이걸로 할게요. 그게 아니라 오늘 뭘 봤다고? 이때 난, 널, 이걸, 그것, 이걸로, 그게, 뭘은 각각 나는, 너를, 이것을, 그것은, 이것으로, 그것이 무엇을의 줄임말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대명사와 조사의 결합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대명사와 조사의 결합 형태죠. 이렇게 조사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막 공부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제 조사의 특징까지 다 공부를 했고 마지막 조사의 결합 순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의 결합 순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조사는 보통은 이제 명사와 같이 결합할 때가 많은데 명사 뒤에 이렇게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명사와 조사가 하나만 결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조사 1, 조사 2 이렇게 결합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조사 3까지 결합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조사가 결합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결합하는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부사격 조사, 보조사, 격조사 순서로 결합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부사격 조사와 격조사가 있는데 그 부사격 조사는 격조사의 그 하위 범주에 부사격이 있죠. 여러 가지 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사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조사가 결합할 때 제일 처음으로 사용되는 조사는 부사격 조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될 수 있는 조사는 격조사인데 부사격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주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목적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용되는 조사는 부사격 조사, 그 다음은 보조사, 그리고 마지막은 부사격이 될 수도 있고 주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서울에서가 아니라 대전에서예요. 이때 에서가는 각각 부사격 조사와 주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에서이다는 부사격 조사와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1번과 3번이 결합한 형태죠. 보조사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예문을 볼게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성적도 중요하다. 여기서 에서는 부사격 조사, 의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순서로 결합했고, 너에게로 떠나는 여행, 에게는 부사격 조사, 로는 부사격 조사. 그래서 이것도 1번과 3번 형태입니다. 나는 항상 집에만 있는다. 에는 부사격 조사, 마는 보조사. 1번, 2번 형태. 수지는 집에서도 말이 없다. 에서 부사격, 도, 보조사. 1번, 2번 형태. 지금은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다. 누구와도, 와는 부사격, 도는 보조사. 그래서 1번, 2번. 너만을 기억해. 마는 보조사, 을은 목적격 조사. 그래서 2번, 3번. 그것만이 내 세상. 마는 보조사, 이는 주격 조사. 그래서 2번, 3번. 이 게임은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기가 많다. 에서만이, 에서는 부사격, 마는 보조사, 이는 주격. 그래서 1, 2, 3번 형태로 사용됐습니다. 제가 예문을 조금 빠르게 읽었지만 여러분이 좀 영상을 멈춰서 보거나 아니면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면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조사의 결합 순서는 부사격 조사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보조사, 그리고 마지막이 격조사인데, 격조사는 부사격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주격이나 목적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개의 영상을 거쳐서 그 조사에 대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내용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분량도 많았는데 여기까지 영상을 다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